네. 최근에 이제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스타트업, 저희도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저희도 이제 특허 검색 서비스, 전 세계 특허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한 이제 6년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특허 법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특허 검색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서 이제 특허를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죠. 그래서 기업들이 중요한 정보들을 다 외부로 공개하지 않지만 이제 특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점권을 받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가치 평가를 받아서 이제 IP 금융 담보대출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산을 높이신다든지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특허 목적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술을 보호해야 되는 목적. 근데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이 충분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정보보호 같은 경우나 이제 보안 쪽도 시스템에 대한 특허 출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특허 받기가 쉽지 않은 분야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구성을 만들거나 소재를 만드는 것들은 특허받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권리 확보도 용이해요. 근데 이런 IT라든지 아니면 시큐리티나 이런 관련된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실 특허받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를 받아도 권리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생각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이렇게 우리 진행하다 보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저도 10년 넘게 이제 특허 업무를 했었는데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특허 권리도 넓게 받고 다른 사람도 못 쓰게 하고 싶고 이것도 대출도 받고 싶고 이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특허는 하나인데 이 목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특허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시는 상황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목적 타겟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특허는 어차피 이 기술은 독점권을 받기가 어려운 기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기술들은 차라리 IP 담보대출이라든지 우리의 R&D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R&D를 할 때 우리 가산점을 받는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이거는 꼭 권리를 보호받아야 돼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이제 담당 변리사님이나 우리 기술적으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정하실 때 명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나는 보호를 무조건 받아야 돼. 이 기술을 다른 사람들이 쓰면 이 부분을 따라하면 우리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어라고 판단하시는 기술은 그렇게 보호를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최근에 가치평가 뭐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보증기금부터 시작해서 은행들 다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국가에서 특허를 갖고 또는 상표권을 갖고 담보대출을 해라. 이게 지금 이슈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담보대출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데 현재는 특허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 또는 인력이 은행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요. 기술을 줬을 때 이 기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 제일 잘하시는 건 사실 대표님들이 제일 잘하시고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도 같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진짜 의미가 있는지 이 기술을 독점권에 갖게 되면 우리가 사업적으로 얼만큼 좋은지는 사실은 잘 아시는데 이것을 반대적으로 바라보는 은행이랑 이제 저 같은 이제 특허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상자의 관점을 잘 이해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삼자의 역할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냥 나름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 출원하는 사람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중요한 걸 합니다. 중요한 걸 출원하게 되고요. 이 특허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통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허를 쓰는 사람, 변리사들이라든지 특허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특허 기술은 중요한 기술, 핵심적인 기술로 보지 않아요. 왜냐? 비슷한 기술이 워낙 많고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특허 비슷한 기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엔간한 기술은 다 그냥 보통의 기술로 봅니다. 그래서 되게 좋다고 설명을 하지만 받아들이는 특허 전문가는 그냥 원오브댐의 기술 중에 하나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관점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특허 전문가한테 이 기술 너무 좋으니까 진짜 잘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크게 네 먹히지 않죠. 우리가 뭐 소송 하시는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가서 우리가 소송을 받는다고 하면 다 억울합니다. 형사소송 당하는 당사자는 다 억울해요. 살인을 한 사람도 억울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우발적으로 안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담당하는 판사나 변호사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만큼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 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술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좋다고 얘기하니까 누구나 다 보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중심점으로 보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그분한테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그 목적에 맞는 특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담보대출을 하거나 이거를 평가하는 VC라던가 이런 입장에서 금융 쪽에서 볼게요. 금융 쪽에서 보면은 기술을 잘 몰라요. 이 기술이 얼만큼 중요한지 특허 전문가보다도 더 모릅니다. 이공계도 아니시고 심지어 그 기술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건 기업의 재무제표랑 시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 담보대출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담보대출 열심히 하는데 은행에서는 나 기술 모르니까 그냥 얘네 기업의 안정성을 보고 자꾸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기업의 재정이 안 좋으면 하고 싶지 않은 거고 재정이 좋으면 특허가 좋든 안 좋든 좀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 부분을 제동을 걸고 있죠. 똑바로 해라. IP 금융을 할 거면 IP를 갖고 대출을 해야지 자꾸 기업을 보고 평가를 할 거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런 가치평가 시스템들이 등장을 해요. 객관적으로 그래도 이런 지표 정도는 봐라. 우리 신용정보 보듯이 이 정도는 보고 좀 해라 해서 가치평가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평가 모델들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보호한다라는 관점을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접근한다고 하면 그거에 포커싱 돼서 청구 범위를 최대한 넓게 쓸 수 있도록 그 담당 변리사님 또는 특허를 쓰는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이 특허를 사업적으로 쓸 거야. 마케팅 또는 우리가 담보대출 또는 그러니까 재무제표 좋게 하기 위한 담보대출 또는 다양한 정보를 쓸 거야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특허도 쓰여질 필요가 있어요.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쓰여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런 삼자 간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쓰여지는지 제가 방금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이걸 잠깐 요약하면 그렇게 돼요. 특허를 자산으로서 일단 사용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특허를 이제 평가받은 다음에 뭐 담보대출에서 뭐 이 특허를 갖고 3억 원 대출 받는다 이것도 있지만 그럼 저리로 받아요. 특허담보대출 요즘에는 굉장히 저리입니다. 저리로 받는데 담보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얘가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 자산으로 잡히게 되면 우리 재무제표에 도움이 되죠. 우리가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자본금을 1억으로 늘리면 5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산을 5천만 원 늘리면 걔를 자본금으로 산입할 수도 있고요. 자본금을 산입하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의 이제 부동산처럼 장치가 됩니다. 우리 컴퓨터가 하나 있으면 되게 미미하긴 하나 감가상각이 되면서 비용 산출이 되잖아요. 200만 원짜리 장비면 올해 10만 원이 감가가 되면서 10만 원이 우리 세금이라든지 재무제표상 이득을 보잖아요.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20년이에요. 등록을 받으면 일단 이게 1억 원이라고 하면 또는 3억 원이라고 하면은 3억 원에 대한 감가상각이 매년 뭐 몇천만 원씩 일어납니다. 그럼 이 특허 하나 가지고 2, 300만 원 정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출원했지만 실제로는 재무제표상 몇백만 원의 이제 비용을 떨굴 수 있는 또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되게 유용하고요. 우리가 기업을 나중에 M&A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상장을 하실 때 특히 필요합니다. 특허가. 그래서 특허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져요. 하나 예시를 드리면 쿠팡이 이번에 미국에 상장했잖아요. 하면서 그 올해 그 고려대학교 기술을 한 98, 80경기 정도인가요? 샀어요. 고려대학교 특허를. 왜 샀을까요? 쿠팡이 특허가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서 비즈니스적 중심으로 진행을 했죠. 기술 회사라고는 하지만 비즈니스가 많지 기술이 많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허 출원이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허팀도 늘리고 그 쿠팡도 저희 서비스 쓰시는데 쿠팡 법무팀 특허팀도 늘리고 지금 특허에 집중하고 있는데 일단 상장할 때 한번 타격을 받으신 거예요. 특허가 너무 없어서 상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거죠. 국내 상장 같은 경우에도 기술특례 상장이나 이런 상장할 때 특허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일단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있어도 안 되는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확보하기 쉽지 않으니까 특허를 산 거죠. 쿠팡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으로 특허 80개를 사서 그걸 가지고 상장할 때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평가 시스템의 가치 자산으로서 활용하는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허를 다양한 목적으로 한번 사용하시는 거를 계속 고민해 보세요. 마케팅, 자산, 상장, M&A 그리고 경쟁사 방어 다양한 목적으로 보시고 그 목적에 맞춰서 특허를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허는 대부분 들이신 비용에 비해서 얻어가신 이득이 대부분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특허를 경쟁사를 못 쓰는 것만은 타겟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건 보험이에요.
이게 특허를 보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책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특허가 내가 가지고 있어서 언젠가 이 사람을 칼로 언젠가 경쟁사가 있으면 걔를 이제 무찌를 때 쓸 거야. 방어할 때 쓸 거야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게 특허를 좁게 보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이긴 하나 가장 작은 목적입니다. 걔를 보면 특허가 별로 쓸모 없어 보여요. 아, 돈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험도 사고 나기 전에는 의미 없잖아요. 종신보험 들으면 내가 죽지 않는 한 보험은 다 쓸모 없어 보여요. 아, 이거 내가 왜 들었지? 몇 년 지나면? 아, 돈이 아깝다. 아, 맨날 내가 돈을 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크게 사고가 나야 아, 보험 들어간 게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는 매년 몇십만 원씩 내는데 뭐 보상은 거의 못 받고 작은 사고 나면 또 돈 어차피 우리가 또 그냥 우리 돈으로 해결하고 보험료 오르니까 필요가 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를 보험으로 보시면 활용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시면 꼭 필요한 것만 하시는 게 맞아요.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특허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고 사실 몇 천만 원 정도 돈 쓰시는 것이 결국은 몇억 원 또는 몇십억 이상의 가치를 보통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자산으로서의 목적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면 대표님들이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의미가 있다. 그래서 특허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셔라라는 거고요. 기업을 보면 특허를 보면 이 사람이 기술 기업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술 승계 상장 이럴 때도 이제 평가해 보면 제가 왜 안 된다 하는지 얘기하지만 왜 안 되느냐 딱 설명을 했을 때 자산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의미가 있지만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라이센스 대상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별할 때도 매입하고 이런 것도 같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연구개발하면서부터 특허 출원부터 특허를 활용할 때까지 다 사용이 돼요. 출원할 때는 내가 중요한 기술인지 어떤 게 또 중요한 건지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특허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등록된 다음에는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건지 유지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때도 평가 시스템을 씁니다. 낮으면 좀 소멸시키고요. 특허가 많으면 아니면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허 평가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술 보증 기금도 있고요. 저희 키워드 서비스에도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3에도 있고 있는데 R&D 평가할 때 국가 연구과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연구과제 할 때 요즘에 스마트 3 평가합니다. 성과로 평가하는 경우 많고요. 이거 국가에서 요거를 평가 지표로 삼고 있고요. 대출 받을 때는 기보나 저희 키밸류를 써요. 나이스 평가저거에서는 저희 키밸류 등급을 쓰고 있고요. 기술 보증 기금에서는 자신이 만든 기술 보증 기금의 평가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 시스템의 평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경향성은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평가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가 우리 기업이 이제 기업은 사실 다 평가를 받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제품을 평가받는 거고 소비자한테 그리고 뭐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투자자한테 평가받잖아요. 이 기업이 잘 될 건지 뜰 건지 평가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특허가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리사에서 이것도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요. 변리사에서 이제 직접 특허 평가를 구축하겠다 해서 이번에 스타트업들 이제 특허 평가 그 관련된 세미나를 해요.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이제 변리사에 찾아보시면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스타트업 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참여해 보셔도 됩니다. 특허만 있으시면 참여할 수 있고요. 특허를 내시면 알아서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고 상금도 주고 뭐 이런 대회입니다. 한번 거는 변리사회하고 찾아보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평가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고요. 여기서도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고 저희 키밸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허를 정량적으로 보는데요. 요거는 제가 실제로 좀 이따 화면을 보면서 한번 특허 평가 요소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용, 피인용, 우리 논문 보듯이 그리고 패밀리 몇 개 국가에 출원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보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술 이전 정보들, 특허 자체에 대한 정보들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현재. 이런 평가 모델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요. 스마트 3도 보시면 네, 여기 활용법도 나와 있죠. 국가 R&D 평가에 많이 쓰이는데 국가 성과지표, 그다음에 IP 금융, 특허 관리, 기술 거래, 경쟁사 분석 등에 쓴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특허 명세서가 잘 쓰여져 있는지,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특허 분석들, 패밀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똑같이 보고 특허를 평가를 해요. 제가 좀 이따가 실제 특허 평가하는 화면을 한번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K팩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관에서 또 얼마나 생존해야 되는지를 기초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시스템들은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검증이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실제로 좋은 특허는 분쟁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 소송 비율, 미국 특허 보면은 등급이 높은 애들이 소송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은 등급이 높은 특허는 좋은 특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칼로서도 아니면 방패로서도 쓸 수 있는 특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보실 부분은 우리 회사 특허가 정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특허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특허만 출원하고 있는 건지, 관리 잘하고 계신 건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활용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경쟁사들, 이제 우리가 경쟁사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표 이거 왜 만드냐면 이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 보고서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한 정보를 쓰시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경쟁사보다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좋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라고 홍보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우리 기업이 우리 특허가 우리 기술이 좋다?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저도 평가가 가지만 기업들 중에서 우리 기술이 별로 안 좋다는 기업은 없어요. 모든 기업은 다 우리 기술이 좋아요. 우리 기술이 최고고요. 최초예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했을 때 다만 답변을 못 하세요. 대부분. 그냥 이제 논리를 설명하시는데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않으니까요. 제가 지금 저희 회사 있잖아요. 워트 인텔리전스가 엄청 좋다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왜 좋아? 이게 납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납득을 시켜야 될 때는 제일 쉬운 건 객관적인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아까 은행이 매출을 보는 것처럼 이 회사가 매출이 막 늘어요. 성장하네? 누가 봐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왜 성장했어요? 기술이 좋아서요 하면 이렇게 매출이 느는 거 보니까 기술이 좋은가 보다 추정할 수 있죠. 근거가 있으니까. 근데 매출이 빵이에요. 없어요. 근데 기술이 엄청 좋대요. 그러면은 그걸 납득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치평가 시스템은 우리가 유리한 정보를 쓰신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뭐 배터리 갖고 싸우다가 뭐 지금 정부에서도 싸우지 마라, 대통령도 싸우지 마라 했잖아요.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평가 정보 딱 보면 LG화학이 왜 공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특허가 많아요. SK는 적어요. S등급 특허 74개, 12개, 6배 차이입니다. 전체적인 특허 건수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대충 봐도 이렇게 싸우면 얘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몇 개 보면 우리 기업, 우리가 A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거 한번 쳐보면 알아요. 이 시스템 보면 특허 별로 없네. 좋은 특허도 없네. 그럼 아무리 좋게 말씀하셔도 좋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시스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특허도 알아야 되고 그 특허를 어떻게 평가받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발명자별로도 봐요. 이거는 지금 바이오 벤처인데요. 바이오 벤처들이 이제 보통 교수님들이 스핀업 해가지고 많이 하시고 정보 보안 시큐리티 쪽도 요즘에 교수님들이 창업하신 사례도 되게 많아요. 봅니다. 기존에 학교에 있었을 때 냈던 특허들 봐요. 이분의 기술력이 어떤지 볼 때 봅니다. 이런 지표를 설명하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쉬워지시고 우리 기술을 확인하시기가 되게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까지 한번 한 30분 가까이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제가 잠깐 화면 전환해서 실제 특허 검색 서비스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실 거예요. 특허 검색 서비스도 사실 이제 스타트업도 요즘 되게 많이 쓰세요. 이거 뭐 저희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많이 쓰십니다.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같은 정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제가 한번 어떤 기업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아모레퍼시픽이랑 미팅을 했어요. 그럼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쳐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를 한번 제가 볼게요. PT 화면만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 다시 좀 정리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유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화면 보이시죠? 네, 보시면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특허를 보면 전 세계의 특허들 다 보실 수가 있고 이 아모레퍼시픽을 쭉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아모레퍼시픽이 한국 특허가 10,000개 가까이 있어요. 많죠? 보시면 출원유 불응이 아니라 이제 소송을 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은
8번밖에 안 싸웠어요. 만개 특허인데 별로 안 싸우는 회사예요. 특허 쓰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기업이 뭐 많이 하는지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이랑 우리 당연히 아는 회사니까 아시겠지만 미백 그리고 모발 쪽 관련돼서 많이 하시고 임의용품 관련된 이제 유품 그 화장품 보관용기 있잖아요. 이쪽 특허도 되게 많이 내는 회사예요.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기업이 특허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그래프. 보면은 기업의 특허를 평가하기가 쉬워요. 자, 아까처럼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좋은 특허가 많은지 한번 볼게요. 만개 특허가 있는데 보시면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요. A 이상의 특허, S 이상의 A 이상의 특허 좋은 특허입니다. 이 좋은 특허가 한 9%, 10% 정도 돼요. 좋지 않은 특허, C 이하의 특허가 한 30, 40% 정도가 됩니다. 좋지 않은 특허도 상당히 많은 회사고요. 하지만 좋은 특허도 10%, 건수로 보면 한 400건 정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들을 네, 네, 잘 보시 다행입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쉽게 보실 수 있고, 그럼 무슨 특허가 좋은 특허냐 한번 제가 볼게요. 우리가 가치평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 특허 한번 볼게요. 하나 특허, S등급 특허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이제 평가 등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스마트3 아까 설명드렸던 국가 R&D 할 때 보는 거, 은행에서 담보대출할 때 보는 키밸류, 이 두 개 등급이고요. 상세 보고서 한번 보면은 이 아모레 퍼시픽이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특허는 S등급, 좋다. 기술도 좋다. 근데 시장성은 조금 떨어지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 좋은 거예요. 상위 4% 안에 속한 특허입니다. 우리나라에 신반기의 특허가 있으면 신반기의 특허를 다 나열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SW, A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 정보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정보를 갖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볼 수 있는지 볼게요. 내려보면 자, 그럼 우리 특허가 뭐를 갖고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추론 경과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 분석 분석도 있습니다. 오셨고요. 보시면 이제 그 추론 경과 분석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특허가 어떻게 출원되는 과정이 있는지, 심사는 어떻게 받았는지, 우선 심사를 했는지, 공개가 됐는지, 연차 등록 얼마나 했는지, 이제 의견 제출 통지가 몇 번 나왔는지, 이런 출원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판단해요. 두 번째, 관계. 일단 우리가 중요한 특허들은 보통 미국 출원까지 하시잖아요. 한국, 미국, 조금 더 많이 하시면 뭐 중국 요즘에 하십니다. 이렇게 출원, 유럽, 중국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해외 특허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해외 특허를 출원할수록 특허 점수는 좀 일반적으로 좀 높아지게 됩니다. 관계문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문헌 분석 같은 경우 특허 문헌 자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특허 잘 써야 돼요. 청구항이 어떤 구조로 잘 쓰여져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게 세 가지 요소. 그래서 특허를 보면 이게 특허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만이 아니라 이 기술이 좋은지 그리고 이 관계가 얼마나 우리 이 기업의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염두에 두시면 특허 출원할 때 우리가 담보대출 많이 받는 게 목적이다 하면은 이런 목적에 맞춰서 특허를 작성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라는 거고요. 또 보시고 이런 특허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특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이런 특허 검색도 많이 활용하시고 특허 정보 쓰시는데 아까 특허를 목적에 따라서 수정하셔야 되잖아요. 연구 개발하실 때도 활용하실 수 있으면 특허 DB도 활용하세요. 이거 뭐 저희 거 안 쓰셔도 되는데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R&D 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계속 확보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정보를 아까 이런 정보들 통해서 확보를 하세요. 제가 그 뭐 바이오 기업이긴 한데 이거 어떤 분이 기사 낸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키밸류 갖고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어떻게 기사 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기업인데요. 이 기사 내셨더라고요. 바이오 기업이긴 합니다만 저희 키워트 키밸류 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들 정도만 좋은 특허가 있는데 우리도 좋은 특허가 있다. 우리는 그만큼 기술력이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국내 유일의 S등급 특허. 객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객관성도 있고요.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이렇게 특허 정보를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 50분 정도 설명을 이제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특허를 왜 출원해야 되는지 깊이 있는 과정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의 과정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짧은 이런 강의에서도 나중에 듣고 나시면은 항상 저희는 피드백 저도 많이 받거든요. 왜 좋았는지를 보면 우리 대표님도 엄청 바쁘시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 바쁘신데 스타트업에서 이런 강의를 들으신다는 건 우리 사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만 지금 모아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가치평가 시스템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다양한 방법도 우리가 알고 확보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보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산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꼭 중심에 두시고 사업 계획 정하실 때 특허는 요즘에 출원하는 것도 비롯해서 이런 특허 DB 쓰는 것도 연구과제 비용에서 다 쓰실 수 있고요.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지원을 받으시거나 기업 비용을 쓰셨더라도 꼭 이 부분들을 확보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허를 우리가 처음에 저도 스타트업 했을 때 저도 특허 출원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기업도 특허 출원을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요. 제가 특허 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창업하면은 할 거 많고 스타트업 때 연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잖아요. 그럼 이 특허가 뒤로 밀려요, 무조건. 그런데 저희가 한번 저희도 소송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특허 때문에 하나가 있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겼어요. 보시면 이거 우리 회사 케이스인데요. 저희 회사 케이스도 보여드릴게요. 워팅 테스트 쓰면은 소송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나라 1위 회사가 저희가 이제 소송을 했던 케이스인데 저희한테 보시면은 이제 특허 소송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소송 데이터가 있을 텐데 네, 네, 사진에 이런 게 나옵니다. 보시면 네, 요거 저희가 이겼는데요. 왜 이겼냐면은 저희가 특허가 있어서 그래요. 요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있으면 다른 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허가 언제 중용에 쓰일지 몰라요. 그래서 자산이고 보험이시고 궁극적으로는 네, 들이신 비용 얼마 안 들어요. 몇백만 원? 많아야 여러 개 하시면 몇천만 원 드는데요. 그 비용 이상, 그러니까 한 명 고용하시는 비용이거든요. 1년에. 그 정도 비용 쓰시면, 몇 년 동안 그 정도 비용만 쓰시면 충분히 우리는, 최소한 지재권에 있어서는 나중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으실 건데요. 써보셨지만 특허는 뭐몇 개월 만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출원해도 2년 걸리고요. 해외 출원하는 거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못 해요. 기간 지나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한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스타트업인데 되게 좋은 기술 가지고 계시고 근데 한국 특허만 등록받았어요. 근데 이미 2년이 지났어요. 한국 특허 출원하고 1년이 지나면 해외에 영원히 등록 못 받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미국에서는 그 기술을 너무나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국으로 시장이 한정됩니다. 기업의 가치도 한국으로 한정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업 밸류가 한정이 되겠죠. 그러면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제약이 됩니다. 하지만 특허는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한 번 공개된 기술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최근에 모 기업도 있는데 스마트폰 쪽 기술이에요. 근데 이미 다 공개하시고 나서 특허 출원하시겠대요. 안 돼요. 해도 어떻게든 할 수는 있어요. 특허 출원은. 권리가 좁아요.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없는 것보다 나니까 하는 건데요. 기왕할 거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특허 출원할 때 용도 명확하게 하세요. 마케팅을 쓰실 건지 자산으로 쓸 건지 상대방을 막으려고 쓸 건지에 따라서 그 비용을 산정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명확하게 이제 특허를 쓰는 변리사나 특허법인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하세요. 그러시면 우리 기업에서 들인 비용 이상으로 특허는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특허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드린다기보다는 특허를 검색해서 또는 특허를 보고 평가하고 어떻게 특허 정보를 쓰실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런 정보들도 활용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오늘 그 들으신 분들은 제가 혹시 이런 우리 기업 특허 정보 궁금하실 거잖아요. 몇 등급인지 그 저희 서비스에서 그냥 가입하시고 이거 원래 유료 서비스인데요. 그냥 체험해 주시면은 제가
오늘 정보보호 클러스터라고 체험 이후에 남겨주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가입하시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일주일 동안 무료로 써보실 수 있게끔 전달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체험 신청해 주시면은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주 내로 정보보호 클러스터라고 작성하셔가지고 체험 신청 사이트상에서 해주시면 한번 우리 회사 특허가 있으시다면 도대체 몇 등급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 특허라도. 그리고 경쟁사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특허가 하나도 없다면 특허를 내야 됩니다. 왜 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특허 경영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한 4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 여기 마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육성으로 말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오늘 이제 뭐 특허를 원래 관심 있으셔서 많이 하셨던 기업도 있으실 거고 그냥 처음으로 특허 이제 접근하신 분도 있으셔가지고 뭐 어떤 거 사실 저희도 이거 하다 보면 온라인의 단점이 너무 또 사람이 많으면 또 질문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러실 것 같아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혹시 여기서 질문 오늘 못 주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저기 김영 과장님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또 혹시 더 궁금한 사항 뭐 채팅창에 지금 남겨주실 부분 있으시면 제가 한 1, 2분 정도 더 기다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질문 없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네, 오늘 강연해주신 윤정호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참석해주신 또 정보보호 클러스터 또 성장 기업분들 더운 날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나가주셔도 괜찮습니다.